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단순 언어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단순 언어 장애, 뭐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근데 요 친구들이 요즘에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 배경에서는 뒤에도 한번 나올 만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은 의외로 요즘에 다문화 가정에서 좀 많이 나타나요.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이제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이제 많은 경우가 이제 아버지는 한국 사람, 어머니는 이제 다른 외국인으로서 있을 때 그 가정에서 자녀가 자람에 있어가지고 언어 습득을 하는데 이제 제한된 부분이 좀 많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언어를 어떻게 습득을 했는지? 지금 자녀를 키우시고 이제 양육하시는 이제 선생님들이 있다면 아마 뭐 책을 읽어준다든지 또 아이들이 이제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거 어떻게 읽어? 저건 어떻게 읽어? 그리고 자기가 아는 단어가 나오면 뭐 수백 번 반복하잖아요.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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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그래서 뭐 강아지, 고양이 뭐 등등등등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러는 과정에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는 가정이. 그런데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이제 아버지는 일을 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동은 어머니랑 있게 되는 시간이 더 많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머니로부터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어머니가 한국말이 많이 이제 뭐 어느 정도 괜찮거나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점점 알아갈 수 있겠지만 어머니가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이제 쓰는 단어 어휘라든가 아니면 제한된 이제 어휘를 사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동이 습득하는 단어나 언어가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발음 또한 부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개 중에서는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가 이렇게 섞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요즘에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영어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떤 표현에 대해서는 영어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표현들이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그 나라 이제 뭐 어머니가 뭐 베트남이면 베트남 또는 뭐 중국이라든가 또는 필리핀이라든가 그 나라 표현들 중에서 영어 그 표현과 한국말과 같이 이렇게 쓰는 경우에 대해서도 아동이 그걸 듣고 아 저건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배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다문화 가정에 있는 아동들이 이런 거에서 어려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다문화 관련돼서 연구를 해서 몇몇 친구들을 좀 이렇게 알게 됐었는데 이제 뭐 한족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조선족이면 한국말을 거의 다 유창하게 하기 때문에 거의 상관이 없었지만 한족 친구다 보니까 발음이 좀 부정확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 지자체에서 언어 치료사를 이제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정도 붙여줬었어요. 그래서 언어 치료를 하면서 그 이제 발음에 대한 교정을 받고 이렇게 실시를 했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은 또 네, 또래 친구들과 유치원이나 이제 학교를 통해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제 그 발음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렇게 습득이 되고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가긴 해요. 하지만 이제 그 중에 좀 뭐 내성적이라든가 아동들이 이렇게 좀 적극적인 참여가 아니라 되게 좀 자기가 말하는 데서 수줍어하거나 뭐 요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조금 더 이런 기간들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 이제 단순 언어 장애 같은 게 좀 나타나고요. 뭐 이걸로 끝나면 더 좋지만 이제 개 중에는 조금 더 다른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거는 뒤에 또 나오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할게요. 창성 장애라고 해서 말의 흐름이 자르지 않아서 말의 내용보다는 그 사람의 말이 갖는 리듬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증상으로 말더듬과 속화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말더듬이라고 하면 뭐 제가 말 떠듬떠듬 얘기하는 거고 속화는
너무 빨리 말해서 말의 유창성이 깨진다 했는데, 이 유창성은 저희 한번 학습장에서 읽기장에서 유창성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검사에 대한 것도 앞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뭐 첨가, 탈락, 대치, 왜곡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통해서 하는데, 물론 여기서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걸 얘기를 하는 거고, 학습장에 대해서는 글을 읽는 데서 유창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차이점은 여기는 그냥 말에 대한 것만 하지만 학습장의 읽기장애에서 유창성은 유창하게 읽음으로 통해 가지고 읽기 이해로 넘어가는 단계 속에서 이제 자동화에 대한 얘기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같은 말이지만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라서 그 부분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더듬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아니라 다른 책에서 제가 좀 얘기를 할 건데, 뭐 거기에 대한 관련된 질문이, 그러면 이제 말더듬이란 뭐냐? 라는 거죠, 말더듬. 그래서 말더듬이란 소리나 음절의 비정상적인 멈춤, 소리가 없거나 반복, 엄마, 뭐 이런 식, 또는 오래 끌기, 엄마, 에 비해 말의 흐름이 끊어진 것을 의미하고 말을 할 때 이상한 얼굴 표정이나 신체의 움직임에 동반되기도 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유창하지 못할 수 있지 않은가 라고 했을 때 이제 대부분의 아동은 초기 말 발달에 있어서 유창하지 못한 단계를 거치게 되고 성인이 되는 경우에서는 등의 이렇게 삽입음을 사용하고 소리, 단어, 구절 등에 반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유창성의 전형은 그러나 이러한 비유창성은 전형적인 행동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더듬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다고 해요. 사람에 따라서 그 원인이 다르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알고 있고 처음 시작할 때와 악화되는 원인이 다를 수 있는 걸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로 인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더듬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빠르면 2세, 그리고 조금 보통은 2세에서 5세 사이에 많이 되고, 학력기 때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좀 드물지만 성인 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말더듬이 시작되고 난 후에도 교정이 가능한가 했을 때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말더듬은 이제 질병이라기보다는 질병이 아니라고 좀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치료라는 용어보다는 유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교육 목표를 세우면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이 말을 더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요? 라고 하는 질문에서는 아동은 스스로 말을 자기가 더듬는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말 더듬는 것 자체에 관심을 주기보다는 다시 말해줄래? 아니면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고 또 표현을 해줄래? 또는 천천히 말해줘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죄송해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은 그 말을 더듬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부분을 해가지고 조금 더 유도를 해서 하고요. 그리고 성인이 말을 더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도 말을 더듬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고 이제 말을 할 때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이제 들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인이 됐을 때는 이제 보통 자기가 그 말을 더듬는 것을 인지를 하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사소통 장애 아동의 이제 특성이라고 하면 일단은 일반 학생에 비해 언어 능력의 제한을 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기능, 놀이 기능, 의사소통 기능을 학습할 기회가 줄어들고요.
언어에 문제를 지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정신병리를 좀 보이는 부분도 있고, 미숙한 행동이 나타나기 쉽고, 주의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사소한 자극에 흥분되기도 쉽고, 사회적 교류를 꺼리고 위축된 모습을 나타내는 정서 행동에 대한 이제 부분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언어에 의존되는 학습 영역에 대한 성취도가 굉장히 나타나는 걸로 낮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학년에서는 읽기, 쓰기 학습이 어려움을 가지고 고학력에 되면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내용을 배울 때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 장애가 약간은 저학년일 때부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타나면 이것이 계속 연속적인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학습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학습 장애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말을 잘 못하고 뭐 약간 표현이라든가 뭐 그 언어적인 능력이 저하되는 부분에서 이제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잘 교류가 하기가 어렵죠. 이제 발표를 시킨다고 했을 때 발표도 잘 안 할 테고 자기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구 논문에 하면 이제 단순 언어장애 학생과 초등학생, 일반 초등학생을 비교했을 때도 고학년과 저학년 했을 때도 이제 사회적인 능력에 대한 것, 이거 평균과 표준점표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이제 사회적 능력이 이제 떨어지는 걸 나타나죠. 특히 초등학교 때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학급 내에 뭐 말을 잘 못하는 친구가 있거나 말을 뭐 더듬거리거나 뭐 이렇게 이런 친구가 있으면 말더듬이 조금 더 놀림도 많이 당하고 이제 친구로부터 약간 뭐 그쵸 놀림을 당하면서 자기가 말을 하는 것에서 굉장히 위축감을 느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언어 발달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표현이라는 걸 더욱더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말을 빨리 하는 친구들은 뭐 빨리 하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대로 그 친구들이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들고 또 의사소통이니까 의미를 전달하거나 정보 전달력이 굉장히 오히려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되고요. 언어장애 뭐 의사소통에 대한 예측해을 했을 때는 뭐 많은 언어 장애인들이 말로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으로 유명하고 이제 언어 장애인의 대화 속도는 비장애인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으며 청각 장애를 함께 지닌 경우 상대방의 대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얼굴, 눈을 바라보며 대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뭐 소음 있는 곳에서는 언어 장애인 가까이 있는 곳에는 이제 언어 장애인과 가까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너무 길게 말하지 않도록 했고 그리고 뭐 언어 장애인이 말을 할 때는 다 듣고 해야 되지 그 전에 함부로 추측하지 않아야 합니다. 뭐 에티켓이긴 한데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이제 통화할 때도 이제 통화를 많이 꺼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을 먼저 하고 뭐 전화해야 되는 분이면 이제 통화를 하고 그게 어려우면 통화보다는 아마 요즘에 뭐 카톡이나 문자를 좀 더 이제 대화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언어 장애인이 느리게 말하는 데다 전화를 하는 경우는 시각적인 접촉이 없으므로 더욱더 천천히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교육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참 애매한 게 의사소통 장애랑 청각 장애랑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앞에 얘기했듯이 그 학습 장애, 읽기 장애랑도 이 부분들이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도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진단하기도 좀 쉽지는 않아요. 저도 뭐 제가 이쪽 분야의 그건 아니지만 의사소통 장애가 전문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이 장애를 가지는 학생들이 좀 적은 편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은 걸로 저도 알고는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논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을 갖고 왔을 때도 뭐 의사소통 중재 관련 기자재 문제, 그리고 학교 안에서 전문 언어 치료사 배치, 그리고 뭐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 답답함. 이거는 이제 뭐 사회적인 관계, 뭐 심리적인 관계에 있었죠. 그리고 또한 가르치는 우리 뭐 특수교사나 이런 것 분들도 전문적 지식도 부족하고, 이 장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부모 참여 부족, 뭐 시간 부족, 선별 검사에 대한 필요성 이런 구성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지적 장애, 뭐 자폐성 장애 이렇게 포함해서 발달 장애와, 그리고 뭐 시각, 청각, 지체 이런 장애들은 어느 정도 사람 수도 좀 되고 하는 편이라서, 또 이제 뚜렷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식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뭐 의사소통 장애, 그리고 건강 장애 이런 쪽은 생각보다 많이 있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지식들이 굉장히 적고, 또는 뭐 접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적어서, 여기에 보이듯이 35%나 차지하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부족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책이나 이걸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저 역시 특수교육 전공이지만 타 장애에 비해서 여기 장애들은 그렇게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하고, 저도 어느 정도 책으로 배운 지식이나 다른 교수님 통해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좀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교육 방법으로 접근을 하느냐 하면, 이제 언어의 부족한 측면에 맞추어 기술을 증진시키고 학생의 장점을 강화시켜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언어 결합으로 보충해 준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뭐 학생이 좋아하는 것을 좀 더 하면서 거기서 언어적인 자꾸 이렇게 노출을 시켜서 그거를 발음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는 어느 게 대화를 하게 하거나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사가 대화를 주도하고 학생은 수동적인 대답하는 방법보다는 조금 더 학생이 표현을 하고 더욱더 발언을 할 수 있고,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적극적 말하기를 조정할 수 있는 이 교실을 만들고, 교사가 아동이 배우는 언어를 사용하고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하고, 장애 아동이 다양한 통중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이나 또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뭐 아마 이 학생들이 그렇다고 뭐 정말로 특수학급이나 이렇게 계속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의사소통 장애 학생들은 이제 통합학급 형태로 아마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친구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뭔가 직장 간에서 같이 하거나 친구들끼리 또래 직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학생이 나서게 하고, 또 그 친구들도 나머지 또래 친구들도 이 장애 학생을 이해하면서 그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되고요. 단순 장애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노력에서도, 네, 이제 교사가 이제 교육을 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한 노력도 조금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 아동이 말을 이해하기 힘들 때도 이제 뭐 다시 말해보라 이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아동이 표현하는 단어를 듣고 어느 정도 유치를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질문할 수 있도록, 뭐 예시는 뭐 어제? 아, 어제 어디를 갔었어? 뭐 어제 뭐 했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또 하면 아동이 좀 표현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게 조금 문제인데, 이제 반 아이들이 이제 장애 아동의 말을 따라하거나 놀릴 때는 아동의 수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장애 아동이 가지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 학생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해야 되죠. 근데 이건 솔직히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뭐 이제 반 아이들이 그렇게 장애 아동에 대해서 이해라는가 되게 좀
그게 많지도 않고 단순히 보이는 말을 잘 못한다 그리고 더듬거린다 이런 거에 더 집중이 되고 관심이 되기 때문에 이 쉽지는 않지만 이게 어느 정도 노출을 좀 표현을 그 교사가 표현을 해서 이거를 이제 장애 아동에 대해서 나머지 이제 또래 친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반대로 말해서 이거를 표현을 하거나 할 때 그 장애 아동한테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뭐 아예 옆에 놓고 얘가 장애가 있으니까 니네들이 말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떤 뭐 이렇게 해 안 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잘 유도리 있게 표현을 유순하게 하면서 장애 아동도 상처가 받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요. 음? 교사도 자신이 이제 언어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아동이 뭐 표현을 하는데 끝까지 잘 들어야 되고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지만 모르면 자연스럽게 질문도 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긴 문장을 사용하지 말아야겠죠. 좀 짧게 그리고 간결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동이 질문하는 데서 이제 어떻게 질문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무 많은 단어의 요구를 하는 질문도 지양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의사소통 장애 학생들은 저도 이 학생들만 있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다른 뭐 학습장애, 읽기장애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의사소통 장애 학생들 제가 정확하게 본 적은 없어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한테서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은 들고 이제 다문화 가정의 아동을 볼 때는 여기 의사소통 장애라고 하는 그 나타나는 유형들 중에서 포함되는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AAC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전에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PPT는 안 넣었는데 보완 대체 의사소통으로 뭐 그전에 뭐 지체장애, 뭐 자폐성 장애 모든 장애에서도 이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다 이거를 사용하니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종류는 뭐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의사소통이니까.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것도 뭐 마이토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그 발음이나 이제 언어 치료에 관련된 그렇게 이제 제품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꼭 그 의사소통 장애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폐성 장애 안에 지적 장애 아동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래서 뭐 어플리케이션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 장애가 좀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라고 하는 건데, 이 친구들은 뭐냐 그러면 요즘에 학생들이 되게 달라진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즘에 그 의사소통이 아이들이 그 언어 발달이나 좀 많이 안 된 부분 중 하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 보통 아이들을 보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저도 뭐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또래 친구들과 밖에서 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 흑장난도 하고 뭐 그 놀이터에서 막 이렇게 막 집어먹고 하게 했지만 요즘의 아이들은 그렇게 친구들이랑 놀기보다는 오히려 혼자서 놀거나 왜냐하면 가정 내에서도 이제 자녀 수가 적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 친구들에게도 자기가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것보다 혼자서 노는 것도 많고 또는 어릴 때부터 요즘에는 아동들이 막 때렸으면 부모들이 뭘 주죠? 스마트폰을 주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틀어주거나 TV를 틀어주면서 아동의 그런 관심을 그쪽으로 이제 옮기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이게 듣는 거는 잘 듣지만 의사소통을 하는 주거니 받거니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 친구들이. 왜냐하면 뭐 지금이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쓴다고 하면 뭐 메가진이 뭐 네이버의 뭐 크로버인가 뭐 이런 식으로 AI와 대화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프로그래밍 된 그런 대화 내에서 제한된 거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이 직접 하진 않죠. 뭐 진이 불 켜줘 진이 뭐
TV 틀어줘. 요 정도지. 그러면 대답도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요 정도 하지만 정말로 사람과 사람 간에 하는 그런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에 노출이 많이 되고 그리고 디지털 기기에서 더 접하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 정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서 그에 관련된 이제 의사소통이 형태가 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뭐, 치료라기보다는 어떻게 중재를 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들도 이제 그런 상황극을 만들거나 아니면 연극이나 또는 뭐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노출을 시켜서 접촉시키고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은 뭐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디지털이나 그런 스마트폰이 아닌 사람과 사람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의 대화를 자꾸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것도 이제 앞에서 한번 단순 의사소통 장애에서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들도 지금은 점점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뭐 서울에서도 저기 구로구나 대림역 이쪽에 보면 그쪽 학교는 학생 수가 오히려 이제 한국인 학생 수가 더 적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내려가 보면 시골 학교 같은 경우 가면 이제 거의 뭐 학생들이 되게 다양하죠. 다양한 나라에 학생 이제 부모님이 다른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운동회를 하면 거의 뭐 국제대회 수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많아요. 하지만 뭐 그 친구들도 이제 부모로부터서 그 언어에 대한 거를 듣고 표현을 하고 교육을 집안에서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이제 언어 습득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 대한 이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것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언어 치료적인 측면에서 많이 그 예산을 투입해서 지도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모들도 왜냐하면 주 양육자가 어머니인데 어머니 자체가 언어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한국말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하면서 중재를 하고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그래서 뭐 저희 개인적인 거지만 요즘에는 이제 베트남권에서 오신 이제 다문화 가정이 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과거에는 중국이 좀 더 많이 되게 많았었는데 중국 사람들도 저희가 뭐 한족과 조선족을 또 구분할 필요가 있죠. 조선족은 뭐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한족은 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중국인 국적이지만 많은 부분이 좀 조선족이기 때문에 그쪽은 그래도 이제 의사소통 장애를 겪는 경우는 좀 많이 없는 편이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국적인 것 중에서는 이제 베트남에 대한 사람들이 좀 많아진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의사소통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이제 좀 생긴 부분이 있다 보니 다문화 센터나 같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아동에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 어머니한테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차 나아지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없겠지만 뭐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뭐 제도는 점점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 장애는 여기까지긴 한데 저도 이게 원래는 이렇게 길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건강장애와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때 같이 못하고 그냥 따로 분리를 해서 그냥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제가 개인적인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니는 곳에서 워크샵 때문에 이렇게 주말까지도 워크샵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까지 제가 좀 준비를 못하고 늦게 업로드 드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쪽으로부터 연락이 왔었는데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이 다 비대면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로 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제가 줌으로 해서 만나든지 할 텐데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지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7월 마지막 주에는 기말고사를 봐야 돼요. 7월 마지막 주가 아니지. 7월 첫째 주인가? 아마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이것 또한 아직 학교 측으로부터 정확한 지침이 내려지지 않아서
이거는 차후에 그 지침이 내려오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쉽게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거에 대한 거는 어 그 리프레시 페이퍼까지는 하고 이번에는 그 뭐지? 논문 그거는 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6월 6일은 현충일이니까 저희가 원래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 하니 그때는 좀 쉬시고 제가 6월 첫 주 고민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영모 선생님을 통해서 공지를 할 테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일정을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